현서가 힘들었지? 이렇게 고생해서 너가 지금 그 자리까지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뭘 하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너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기억해. 고생했어. 10년 뒤 한나야, 너는 어디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10년 뒤에 재훈아, 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대로 정말 훌륭한 사업을 하면서 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10년 뒤에 희선아,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고, 열심히 잘 살아서 이만큼까지 잘 왔어. 또 열심히 살고 있니? 좀 쉬엄쉬엄 하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신에게 20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나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2부 20대에게 듣고 말하다. (10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꼭 한 달. 20대가 들려줄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혹 들어보지는 않고 내 얘기만 했었다면 오늘은 온전히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10대부터 80대까지 각 세대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듣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이 시간을 통해 다른 세대가 다른 세대를 알아가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29살 조원영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 20대의 이야기 지금 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7살 이한나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3살 김희선입니다. 현재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4살 강재훈입니다. 현재 대학을 휴학하고 창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5살 취업 준비 중인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전에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 해봤으면 어떤 일을 해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같이 학업이랑 병행을 했는데 그때는 영어학원에서 강사하는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거의 내내 4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뭐 좀 기억에 남았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게 저의 처음 아르바이트였는데 강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강사를 하게 됐고 이제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나름 그때 한 22살 이쯤이었으니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친구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제 저는 밖에서는 학생이지만 거기서는 선생님이 되어야 돼서 내가 어디까지 이 친구들한테 솔직히 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업무적인 거에서 오는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외적으로는 이제 처음 뭔가 제가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아르바이트도 요새 근로계약서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이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내가 어디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그런 게 되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고 이랬던 것 같아요. 되게 알바치고는 좋은 알바를 하는 강사면은 저는 카페 알바를 한 6개월 정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픈 타임이었는데 그 알바는 보통 마감 때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카페는 특이하게 오픈할 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8시까지 출근했었어야 되니까 7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발해서 그 8시까지 카페로 가서 이제 청소만 한 3시간을 했어요. 매장이 컸거든요. 그 잠실이라는 그 큰 동네에 있어가지고 매장이 커서 한 3시간을 청소를 하고 그리고 2시간을 이제 커피를 팔았는데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 흔히들 좀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뭐랄까 좀 로망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청소만 4시간, 3시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때 느낀 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또 사회가 다르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희선 씨 같은 경우는 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직장에 취업을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혹시 뭐 아르바이트를 한 기억은 없나요? 저도 첫 알바가 고2 여름방학 때 잠깐 이제 고2 정도면 그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샌드위치 가게에서 2달 정도 잠깐 주말 타임으로 일을 했었는데 막 첫 월급 받으니까 이걸로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도 엄청 신기했고 그때 최저시급이 한 5천 얼마였는데 지금은 올라가지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것도 신기했어요.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8,500. 8,530원인가요? 8,590원. 90원이에요? 예. 아, 그 재훈 씨 같은 경우도 아르바이트에 대한 추억 있나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지금 창업을 하기 전까지 거의 쉼 없이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놀려고 했던 것도 있고 여행자금 모으거나 사업자금 모으거나 이유는 가지각색이었는데 저도 이제 뭐 레스토랑 서빙도 해보고 이제 과외도 해보고 이제 교내 패스트푸드점이나 이제 카페에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저도 조금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학교 안에 있는 카페, 학교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했는데 저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쉬는 시간에 가서 밥 먹고 이런 곳이었는데 제가 알바를 해보니까 와 이거는 약간 그때 좀 처음으로 내가 사 먹을 줄만 알았지 일하면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패스트푸드점이 정말로 줄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이거 뭐 사 먹을 때만 알았지. 그래서 좀 돈 한 푼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를 처음에 어린 나이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르바이트라는 게 사회에 정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사회를 맛보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학생 때는 학생이기 때문에가 좀 통했던 것 같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게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사회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용납의 범위가 되게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실수도 더 하면 안 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실수의 용납이 훨씬 더 줄어든다거나 다른 사람이 저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훨씬 더 객관적이 되고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게 이게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학생이다라는 신분을 벗으니까 이런 게 바로 체감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냉정하구나. 이거를 딱 느꼈던 것 같아요. 12년의 교육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어쩌면 아이 취급을 받다가 20살, 땅 하고 너는 어른이다 하면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 막 사회에 나서고 본격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경험한 20대의 친구들. 그 중에는 학생도 직장인도 취업준비생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있을까요? 급여가 아주 좋은 직장. 하지만 근무 같이 하는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요. 그런 직장과 그리고 근무 환경은 너무 좋고 사람도 좋은데 급여가 낮은 직장. 정직하게 나는 어떤 직장을 선택한다. 이유는 그 급여가 얼만큼 좋고 얼만큼 안 좋은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평생 직장인가요?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인가? 그 정년 때까지? 그렇다면 저는 후자인 그 급여를 조금 받고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는 회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이랑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돈 많이 받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그만큼 돈을 또 많이 받으면 그 시간도 그만큼 일에 또 투자할 테니까 아마 스트레스를 풀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요. 사실 그쵸,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 중에 따지자면은 아무래도 사람을 선택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만난 선배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녀요. 뭐 정말 흔히들 부러워하는 기업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맷돌에 넣어서 갈려지는 것 같은 기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맷돌에 갈려지는 것보다는 좀 적게 받아도 행복하게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대인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어서 지금 제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좋은 곳에서 급여가 조금 적더라도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입장이 또 되게 많이 달라요.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럼 물론 인생의 시기라는 것들이 각자 다 느끼는 시기가 되게 다 다르니까, 제 친구들은 이미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은 훨씬 더 저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새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나 그런 걸 받더라도 짧은 단기간 안에 많이 받아서 젊었을 바짝 때 받아서 고생.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 뭐 집도 사야 되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타임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럼 바짝 일해서 바짝 벌고 관두고 그 경력으로 다른 데를 가더라도 그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솔깃.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친구 얘기인 거죠? 네, 저도 사람이 더 좋은 회사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살짝 2달 정도 쉬었지만 그래도 첫 번째 회사랑 지금 회사랑 계속 쭉 다니고 있던 이유가, 일이 좀 어렵고 힘들었어도 물론 재밌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같이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급여가 적더라도 사람이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만약에 그게 정말 급여가 문제라면은 좀 더 남는 시간에 뭔가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한다거나 약간 두 번째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저도 이제 직장에서 보면 20대 후배들과 30대 후배들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가 틀린 거를 느껴요, 직접.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네 분은 그래도 환경이 좀 더 좋은 곳,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지만 직장 외에서의 어떤 여가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의 뭐 선배나 뭐 부모님 세대는 직장이 우선이야. 직장에서 시키면 해야 돼. 뭐 매일 야근하고 이런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워라밸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워라밸은? 저도 뭔가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얼마 전에 친구한테 들은 게 생각난 게 진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젊은 20대 친구들은 이제 기성사회 분들이 정말 약간 부정적으로 요즘에 들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확실히 내가 회사에 왜 내 몸 다 바쳐야 돼? 약간 이런 친구들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해진 돈만큼 받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이상으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회사 워라밸 자체는 좋지 않은데, 진짜로 야, 누가 회사에서 행복을 찾아 이러면서 회사에서는 일하는 거고 퇴근하고 나서 내 여가 생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맞아요. 저도 격하게 동의합니다. 일은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돈을 가지고 여가 활동,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지, 일을 하면서 내가 내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저는. 네. 저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저는 그래도 좀
확고하게 좀 진로를 초반에 설정했던 타입이어서 이 일을 하면서 매번 막 설레고 재밌을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되게 설레고 약간 재밌던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좀 더 좁혀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라는 고민도 있었고, 저희 회사가 좀 특히나 직원분들 되게 다 열심히 사시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막 독립 출판도 하시고 막 일러스트 페어도 나가시고 되게 작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서 되게 저도 동기부여가 많이 돼가지고 워라밸을 지키면서 회사 콘텐츠 말고 내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는 편이고, 요새 막 워라밸이랑 주 52시간 막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지면서 회사도 워라밸을 좀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제 친구들도 아직 취업을 안 했지만 오히려 막 회사에 다 가기 싫어하고 차라리 막 알바 뭐 3, 4일만 딱 정해진 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적당히 벌면서 여행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회사 안 가려고 막 창업이나 되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요새 생각이 다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희성님이나 재훈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진로가 그래도 나름대로 확실한 분들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디자인 쪽을 계속 쭉 하셨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일도 하고 계신 거고, 마찬가지로 드론에서 창업도 하고 계시고, 이게 되게 저는 부럽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갖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친구들이랑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어른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뭐든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이 나이가 되었는데, 보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뭐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보면 그렇게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어디 대표, 창업 누구누구 대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보면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어디에 대표여서 뭐 몇 억 투자 받으셔가지고 창업하시고 막 이런 게 오면 소위 좀 현타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나도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막 싫고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왜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세대가 워라밸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직장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그 외에 여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런 세대라고 조금 느끼고 있어요. 이게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 그 외 것만 해서도 안 되고 둘 다 잘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딱 중간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더 우리가 워라밸을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엄청 여러분께서는 지금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 기획 세대 공감 듣고 말하다 2부 20대에게 듣고 말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다양한 사회 이슈로 뜨거운 대한민국. 기성세대는 20대들에게 이제 어른이라고 말하면서도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어려서 잘 모른다고 의견을 묵살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또 어떤가요? 사회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하진 않았나요? 20대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나요? 20대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하면서 뭐 아무래도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접하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직접 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어떻게 그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지. 저는 되게 극단적이라고 느꼈어요. 그게 남녀 문제도 그렇고 그냥 떠오르는 이슈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확
싫어하는 거는 진짜 극도로 싫어하는 게 되고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극도로 이거를 싫어하는 걸 또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얘기한 게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네. 광화문과 뭐 촛불과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뭐가 느끼는 거는 일단은 약간 너무너무 모든 게 빠르게 변화된 게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변화하는 게 진짜 뭐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와 저희만 해도 어떻게 보면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을 정도잖아요. 뭐 남녀, 우리가 얘기했던 남녀 뭐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 이게 좀 정말 소름 끼쳤던 예시가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어린 정말 친구들은 이제 동화책이 아니라 동화책을 보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손가락 이렇게 전화 받는 표시도 왜 전화가 그렇게 받는지 모르는데요. 이게 뭐 비단 이런 예시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뭐 정보와 과학의 발달이 이제 좀 모든 우리 가치관을 좀 바뀌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랑 겪는 그런 가치관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우리와 우리 자식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에 진짜 무조건 쓸려 내려가지는 말아야 되되 또 무조건 완고하게 있지는 말고 그 좀 가치관의 완급 조절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젊은 꼰대가 되지 않 우리도 어른들을 꼰대라고 했겠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젊은 꼰대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잘 정립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되게 동감하는데 이렇게 사실 빠르게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인터넷도 발전하고 IT도 발전하고 근데 그 속에서 뭔가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되게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한다던가 저는 그 인터넷이 뭐 발전하면서 네, 그런 게 되게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시는 걸 듣다 보니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오늘 나와주신 두 분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이런 분들만 있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 중에 엄청나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의견 대립이 돼서 그거는 뭐 익명성에 숨은 그거 뭐 말씀해주신 비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주변에는 없는데 왜 도대체 인터넷에선 저런 거야? 맞아요. 이런 고민들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러면 인터넷에서 왜 저렇게 싸우는 거지? 이런 이런 네. 사람들 대체 어디서 네. 20대들의 어떤 사회에 대한 아니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무관심한 20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취업을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디뎌서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어떤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만약에 20, 30대들한테 있었다면 이런 갈등 양상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사회가 굴러가는 환경 안에서 내가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이 불편한 것들을 표출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만약에 무관심하다면 내가 지금 당장 내 길만 중요해서 다른 거를 돌아볼 여념이 없다면 그냥 그러면 저는 제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이런 의견 대립에 쏟는 에너지마저 아깝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되게 그런 남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심한 세대가 20, 30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뭐 군대나 결혼이나 이런 게 다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그런 이벤트로 작용하는 시기에 있는 세대가 가장 갈등이 심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30대가 사회 문제에 좀 무관심해라고 말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무관심하다라고 말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정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한참 작년에도 그랬지만 뭐 20, 30대 투표율이 적다. 그래서 뭐 정치인분들도 사실 겨냥하는 세대들은 다 네, 저희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오래된 그런 기성세대 분들한테 더 주력해서 그 선거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관심이란 말은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사회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사회에 살고 있고 사회 문제를 가장 잘 느끼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듣기가 공감이 되고 공감이 이해와 소통으로 더해가는 순간 함께 들어주세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혹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들은 20대를 통해 우리는 20대 정부를 평가하고 있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대화한 20대는 모두 4명입니다. 물론 이 4명의 생각이 20대 보편적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 일부분이 되죠. 하지만 이 기회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소중한 경험을 함께하는 건 또 어떨까요? 이제 결혼, 가정, 성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나이가 20대고 젊고 또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이라는 걸 또 이제 생각을 할 나이기도 하잖아요. 그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혼을 하고 싶은 감정 중에는 그 안정감이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안정적이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데, 근데 결혼은 사실 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 서류에 도장 찍는 거 말고도 이제 그 집안이 이제 더 늘어나는 문제니까 단순히 그 두 사람이 좋다, 뭐 아니면 우리가 안정적이고 싶어서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결혼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동거를 오히려 하면 저는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동거를 하면 그것도 결혼이랑 사실 다를 게 없잖아요. 같이 살고 뭐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서로 교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보다는 동거를 더 약간 좋다고 외국에서 생각합니다. 하듯이. 네. 동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근데 저도 주변에 좀 더 나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결혼 전에 동거를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또 괜찮으면 이제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외국 마인드가 한국에도 있는 건가 했는데 요새는 진짜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그냥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먼저 동거하면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거라는 제도 자체가 뭐 요새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이혼율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일단 결혼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연애랑 결혼은 진짜 달라. 밖에서 데이트로 만나는 거랑 한 집 사는 건 너무 달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동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한번 이렇게 시범하는 트라이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미리 보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완전히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나의 파트너는 내가 밖에서 알던 사람이랑은 진짜 딴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경험을 해보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동시에 여자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부모님한테나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세대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보는 시선은 저희의 시선과 많이 그쵸.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자로서는 이런 동거에 관한 거를 외부에서 쿨하게 얘기하기에는 또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낙인 찍히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동거라는 제도가 매우 현실적인 제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네. 매우 또 비현실적인 네. 제도가 맞아요. 될 것 그런,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거를 하더라도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틀린 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인데 이게 어찌 보면 그 남성은 남성으로서 또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 역할 내지 성적 고정관념의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조금 전에 동거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친구들과 여자친구들이 다 섞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남자친구들한테 이제 이게 되게 감정적이 되려면 얼마든지 감정적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들이나 남자친구들이 똑같이 공감을 해요. 동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그럼 이제 저희가 남자친구들한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랑 한 2, 3년 정도 동거 경험이 있대. 그럼 넌 그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나 그거 완전 괜찮아 하고 이렇게 오픈된 태도를 보여주는 친구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게 확실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게 동일하다고는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동일 말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또. 상대의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그 한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사귀는 여자친구가 나 동거 경험이 있어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좀 전에 동거 제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쵸. 남자든 여자든 사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근데. 어렵다.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그만큼 또 깊이 사랑한 경험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 실패해서 또 저를 만난 건데 그만큼 또 배우고 온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 동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뭔가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여기 계신 네 분은 결혼에 대한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지금 당장 아니어도 결혼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결혼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다 혼자 살고 싶다 뭐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제가 느끼는 결혼은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그 윗세대 분들은 결혼이 되게 인생에서 당연히 밟아야 되는 스텝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꼭 밟아야 하는 스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연애를 하고 말고를 결정하듯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진짜 이 사람과 더 오래 많은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는다면 굳이 결혼을 언젠가는 꼭 해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비슷하게 약간 자만추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추구하는 편이어서 되게 형식적인 소개팅이나 이런 거는 막 되게 해봤었는데 그게 이어나가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도 자연스러운 인연이 아니라면 꼭 굳이 필수처럼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또 주변에서도 약간 나를 더 중요시해가지고 나의 약간 개인적인 그런 일이나 비전을 더 중요시해서 또 결혼을 꼭 필수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뭔가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흔히 해조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진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엄청 이렇게 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의
내 아이들 이런 약간 이런 고민도 있고 해서 아직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해서 크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소통의 방법이 될까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 기획 세대 공감 듣고 말하다. 오래전 맞선으로 이성을 만나고 만난 몇 번으로 결혼을 결정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연애가 자연스러워진 이 시대에도 연애의 종착역은 결혼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의 시대는 어떤 결혼의 시대인 것 같나요? 경영한 시대가 다르기에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외면할 순 없지 않을까요?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고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란 사실은 과거에도 지금도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결혼이라는 제도, 20대가 생각하는 결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제가 취준생이다 보니까 제가 경제적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 배우자가 같이 돈을 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집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고, 양가의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을 해 주신다면 뭐 저는 그런 조건들 하에서 저는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배우자에 대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나와 잘 통하고 잘 맞고 나와 남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지만,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배우자가 좋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는 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 이상으로 입장들도 되게 입장이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혼하게 될 나의 파트너의 부모님과 저와의 그런 케미스트리도 되게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결혼에 있어서는 어차피 앞으로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상 계속 내가 함께 봐야 되는 분들이고, 그 이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같이 함께 져야 되는 분들이 될 텐데, 그런 분들과 내가 맞지 않는다면 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의 남자친구 혹은 나의 미래의 남편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하게 만약에 제가 진짜 결혼을 한다면 양가 부모님이 신세대고 요즘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아니 저는 좀 먼 미래긴 한데 회사분들의 그런 결혼 생활을 엿들어보면은 되게 명절에도 누구네 집에 먼저 가야 되나, 뭐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되나, 막 뭐 용돈은 얼마 이렇게 똑같이 드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진짜 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저런 것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배우자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서로의 가족이 이렇게 묶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되게 여자도 남자도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자금을 많이 모아놓고, 또 배우자도 좀 미래에 긍정적이고 좀 밝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앞으로의 넥스트가 좀 부정적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저도 앞에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고 맞는 말 같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추가로 해서 좀
저는 약간 저의 뭐 친구나 이성 친구든 간에 그런 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약간 흔히들 멘탈이 건강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나 저는 약간 성격이 좀 약간 되게 밝고 외향적인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그 건강한 좀 에너지가 서로한테 되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내 인생 열심히 살 거고 이 사람도 이 사람 인생 열심히 살 거고 둘의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부부이기 전에 또 이제 가장 친한 친구고 동반자인데 그런 건강한 마인드와 건강한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또 이제 서로 배울 게 있고 하니까. 배우자가 가정입니다. 배우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네 분 다 그만두고 버리는 내가 할 테니 집안일을 봐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제 와이프가 벌고 있는 돈으로 충분한 그 경제 생활이나 뭐 집안 살림이 된다면 저는 가사 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자가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을 돈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보다는 그냥 가사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와이프가 그걸 또 원하면. 흔히들 요새 약간 셔터맨이라고 맞아요. 모두의 꿈이라고 말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셔터 맞아요. 열어주고 화이팅 셔터 닫아주고 약간 모두의 꿈이라고 다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정말 농담만 진단 삼아서 모두의 꿈이라고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감사한 경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고 남자가 집안일을 하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렇게 물으신다면 정말 요즘은 여자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벌고 꼭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또 가정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하고라도 저도 이제 다 동감을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약간 그래도 뭐 집안일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 제가 그려놓은 저의 미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어떻게 병행을 하면서 집안일과 일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답에 약간 반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안일이라고 하는 가사일이 단순하게 청소하고 빨래가 아니라 애도 그렇죠. 봐야 되고 애도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럼요.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일보다 더 힘들다고. 네. 애 보고 집안일 할래 밖에 나가 일할래 하면 다 밖에 나가 일하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아직 안 겪어봐서 잘 그런가 봐요. 그건 뭐 말 그대로 가정이었으니까 네. 그렇고 두 분 같은 경우에 한참 일을 해서 자기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 일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라라고 했을 경우에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뭔가 제가 제가 집안일을 하고 배우자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갖다 주면 뭔가 부부 사이가 아니라 가불 관계가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집안일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그거를 사실 대우 안 해주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의 일을 하고 각자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밖에서 각자 풀고 가정에서의 그런 집안일도 좀 어느 정도는 같이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특히 여자는 되게 뭐 아기를 갖게 되거나 그러면은 경력 단절이 생겨서 뭔가 여자여서의 그런 조금은 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가지고 아무래도 여자도 커리어를 쌓으면서 이 경력을 뭔가 지켜나가야 뭔가 배우자도 그렇고 되게 배우자의 시부모님도 뭔가 되게 뭔가 뭘 할 것 같은 거예요. 집에서 일만 하면서 그냥 약간 구박할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나의 이런 경쟁력이나 힘을 갖기 위해서는 뭐 저도 이만큼 돈을 벌고 있고 이만큼 사회에서 직급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뭔가 좀 더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내가 일을 할 테니 너는 집에서 집안일만 해 라는 말의 배경 자체는 그런 상력할의 고정관념에서 오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거에 기반한 제한 혹은 강요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안일은 적성에 맞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 모두 다 그게 적성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 둘이 같이 사는 집이니까 그거는 같이 분담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생활비의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만약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불관계?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너 집안일해. 그러면 거의 그런 상하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에서 가사를 하는 사람도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생길 텐데 아까도 저희가 그게 신분에 따라서 뭐 직장인이냐 학생이냐에 따라서 그 고민이 딱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과 밖에서 직장 생활만 하는 사람은 그런 고민의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부부관계나 결혼관계에 있어서 되게 불합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누가 더 나는 집안일이 너무 좋아, 나는 바깥일이 너무 좋아 이래서 극명하게 적성의 차이로 그게 딱 구분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거는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한테 너 집에 가서 집안일 많이 도와주니? 라고 물어보면 도와준다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요새. 집안일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네. 20대가 들려준 진짜 20대의 이야기. 생소하거나 공감하거나 이해하거나 여러 다양한 감정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차이에서 시작해 서로 이해하려 다가가는 것도 또 다른 재미로 남아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달라고 말입니다. 몇 해 전에 TV에서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배우 윤여정 분이 했던 인터뷰 중에 미래에 관한 질문이었나? 그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대답이 나도 60대가 처음인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런 뉘앙스의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저도 계속 하고 있는 고민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이 고민을 계속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 고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잘 몰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서 겪게 되는 스테이지 자체가 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부모님도 부모님이 처음인 것처럼 이 순간순간이 다 처음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세대건 간에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야. 이 말이 되게 듣고도 싶고 하고도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 길이 맞아 이거가. 네. 잘하고 있어. 저도 비슷한데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열정과 패기로 뭔가 이런 한국 입시에서 조금은 다른 길로 가고 싶다는 반항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청개구리 같이 막 다들 수능 공부할 때 나는 막 다른 딴짓하고 막 약간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들고 나 먼저 취업부터 해볼 거야 하고 안 맞으면 막 대학 가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찌됐든 꾸준히 한 길을 파왔고 또 지금 뭐 학교도 이제 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친구들과의 고민이 조금 다르긴 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고 저는 오히려 친구들이 그 시절에 누릴 수 있는 학창 시절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뭔가 서로가 부러워하는 게 달랐는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잘 선택하고 잘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약간 칭찬처럼 듣고 싶기도 하고 스스로에게도 뭔가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남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일 수도 있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살고 싶을 수도 다 해당되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뭐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친구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사업 취미로 하는 거야 이러거든요. 근데 그 취미라는 게 생각해보면은 그냥 뭐 가볍게 뭐 대충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취미로 게임을 하고 취미로 축구라도 뭐 정말 열심히 재밌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약간 좀 인생을 좀 취미로 산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게 뭐 대충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다르겠지만 너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고민과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나. 저는 약간 좀 생각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저는 사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내가 일적으로든 뭐든 고민할 시간에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 또 얻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하든 모든 상황이 되든지 심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해. 약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냥 해.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느끼는 게 뭔가 다 그렇듯이 저희는 정답이 있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대학을 준비하는 그 수능이나 뭐 내신이든 그걸 불문하고 다 정답이 있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사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위에서 너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정답이야. 돈 벌어야지 하는 이런 정답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뭔가 제 바람이자 그냥 사회에서 제발 이런 말 좀 그만하고 싶은 그런 바람에서 저는 이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